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 네. 송희 씨는 혹시 뭐 동물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약간 강아지, 개상, 강아지. 네, 토끼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토끼 약간 느낌이네요. 네, 오늘도 옷도 흰 옷 입고 계셔가지고. 예.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네. 이제 콩새라고 합니다. 콩새가 뭡니까? 너무 작은 새. 키가 작아서. 약간 참새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뱁새. 네. 예. 토끼하고 비슷한 거고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 이야기 많이 저는 들어요? 이제 포메라 보면 북한은 예. 이제 똥강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네네. 현희 씨는 네네. 약간 무슨 동물 닮았다고 해요? 저는 수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예. 제가 왠지- 개인기가 수달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와, 좀, 진짜 귀엽다. 네, 오디오 방송이라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진짜 좀 아쉽네요. 예. 그 동물 중에 수달이 너무 이뻐요. 그래요? 네. 좀 닮았나요? 약간 예. 다람쥐 같은데요? 다람쥐 얘기도 좀 네네.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동물 이야기 갑자기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떤 주인분이 진짜 눈이 이렇게 반달눈이 되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웃는 상. 그렇죠. 예. 맞아요. 또 그럴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저도 좀 웃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봤죠. 네네. 예. 오늘 한 뼘 차이를 듣는 분들도 이제 각자 얼굴 생김새대로 웃는 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 한번 뭐랄까요, 좀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네, 얼굴 맞아요. 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예. 알아요? 웃는 인상이 돈 번대요. 그래요? 네, 미시 많이 믿어요. 예전 말에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맞아요. 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자, 오늘도 서로의 웃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한 뼘 차이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은 꿈선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이뻐 아마 나도 사랑할 때가 됐나 봐 언제부터 그랬는지 복잡한 거리가 좋아지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네 친절하게 웃음 짓는 귀여운 소녀와 눈 마주치면 나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가슴만 두근거려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이뻐 아마 나도 사랑할 때가 됐나 봐 멀리서 누구인가 나를 부르는 듯이 느껴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쓸쓸하네 꽃다발을 보내주는 여인도 나에게는 없지만 왠지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그리워져
봐.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숙취 깔 준비 되셨어요? 청정제주 숙취 비법이 탄산을 만났다. 술깨스과 숙취엔 가스강.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우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사는 곳도 그리고 연령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한 식구들이 이 설에 한 지붕 하나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설명절이라고 다 같이 모이니까 좀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가업이라는 게 있었고 요새는 또 집안 가족 모두 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네. 드라마 보면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만든 그 회사를 자식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 식구가 같은 직업이면 대화도 더 잘 통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저는 뭐랄까 이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가족끼리 계속 부딪혀야 되는 약간 일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일을 나눠서 하고 뭔가 공동체를 더 만든다 이런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기도 저도 하고요. 왠지 가족끼리 돈 벌면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한뼘 초대석에서는요 탈북한 후에 이 남한에서 삼형제 모두가 한의사를 하고 계시다 뭐 이런 네.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이군요. 네, 예, 현희 예. 씨 소개해 주세요. 네, 형제분들은 다 못 나왔습니다. 일단 맞아요. 네, 한 분만 오셨습니다. 네, 핵심 분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막내이신 묘양산 한의원 박세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구면이신가봐요.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아니 근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 뭐 본인이 맡은 일 네. 일단 뭐 환자 아픈 사람들 보라고 네. 배운 게 이제 그 네네. 의학 공부니까 예 그냥 뭐 현실에 충실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한의사시니까 한의원 하셨겠죠. 아니 그나저나 본인 예.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아 예. 1998년 본의 아니게 한국에 오는 줄 모르고 탈북했다가 여기 와서 네. 아주 그 취향 침미하고는 다른 의학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 현재 그 한의사 자격을 따고 저 경기도 양주에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국에 정착 22년 차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시현님. 반갑습니다. 아니 박시현 씨. 근데 본의 아니게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예. 한국에 오는 줄 모르고 중국에 이제 먼저 탈북한 형이 중국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돈 받으러 갔다 오자 해가지고 네네네. 탈북을 했다가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죠. 중국에 가서 그냥 형만 만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다시 올 거라고 북한에 다시 넘어갈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러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거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죠. 넘어올 때 혼자 넘어오신 거예요? 넘어올 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넘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그 해 넘어오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그럼 형제분들은 먼저 내려와 계신 거였고 부모님이랑 이제 막내이신 예. 본인만 이렇게 좀 나중에 내려오신 건가요? 제가 이제 원래 지금 생각하면 억한 심정으로는 정말 형들이 아니면 막
막 맴매하고 싶죠. 예, 왜요? 그럴 정도로 아니 부모님들 냅두고 지구들만 살겠다고 이제 먼저 예, 탈북을 하거군요. 했으니까 그 집안에 추방당해가지고 그 형편이 그런 걸 알면서 그렇죠. 부모님들을 냅두고 이제 홀로 살겠다고 각자 도망친 거 생각하면 참 지금도 이렇게 맴매하고 싶은 심정이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나중에 다시 부모님이랑 예. 이제 막내 동생이랑 예, 살려줬으니까 같이 도와주려고 했던 예, 거였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와. 이게 한 가족이 다 같이 탈북한다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완전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탈북하셨는지 좀 네네. 궁금하네요. 탈북 동기 궁금합니다. 그 원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제가 원래 지금 성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차분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떤 성격이요? 상당히 그 같은. 사고뭉치. 사고뭉치. 예, 생긴 것도 약간 좀 그 되게- 말 안 듣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되게 일본 만화 캐릭터 주인공 같이 생기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22살 때니까 애기시네. 그것도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러시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불같은 성격에 가정 제대를 해서 집에 왔는데 가정이 추방당한 곳에 이제 우와. 보면서 더 이제 열받았죠. 성격이 더 개팍해졌죠. 그렇죠. 형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예. 우리가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예. 집에 오니까 형들은 없는 상태고 네. 아버지 어머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했는데 이제 브로커가 와가지고 형하고 연락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 사진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 평생 먹을 돈을 주겠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넘어왔다가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 중에 아버님만 그러면 당연히 중국 가는 거가 아니라 남쪽으로 가는 걸 알고 계셨고.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어머니까지 알고 예, 계셨군요. 저만 몰랐던 거죠. 막내 아들만 모르셨구나. 사고 칠까봐. 중간에 이제 그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네네네. 예. 뭐 완강하게 난 남쪽으로 안 갈 것이다 이런 약간 마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는 남조선이라 그러면 족대국이었죠. 철천지 원수라 그러죠. 같은 하늘을 그렇죠. 같은 하늘과 땅을 쓰고 살 수 없는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왜냐면 네. 이제 그 북한 군대잖아요. 군대는 네. 북한 주민들보다 사상 교육을 10배를 더 그렇죠. 하거든요. 그것도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완전 네. 그냥 뼛속까지 빨갱이죠.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본인 느끼기에 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으셨겠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변하고 와야 되는데 몸이 와서 생각이 변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렇군요.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탈북하셔서 남쪽에서 가족들이 제외하셨을 때 좀 뭐랄까 좀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떠셨나요? 그때 만날 때 당시만 해도 이 억감 감정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만나면은 그거 맴매. 승질 한번 부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옆에 안기부 그때 당시 이제 안기부라 그랬는데 직원들 있죠. 안기부 직원들이 10명에다가 또 가족끼리 이제 상봉을 11년 만에 하는 거니까 막 사진 찍고 그다음 카메라 막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맴매하려는 도중에 언론에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만난 형을 보니까 갑자기 또 울컥하죠. 예, 울컥하기도 하고 많이 변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고 늙어 있고 조그만 아기까지 안고 있고 이러니까 어머. 그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이 복잡하더라고요. 남쪽에 내려서도 장가를 가서 결혼까지 이제. 하셔서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무사히 가족이 다 만나서 천만다행인 것 같은데 혹시 둘째 형 먼저 탈북하고 가족들은 이제 또 북한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셨겠네요. 반동분자라고 낙인도 찍히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드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한성희 양은 잘 알겠지만 어떻게 된 줄 알죠. 이게 끝났죠. 중국이나 어떻게 뭐 됩니까? 일본이나 예. 미국보다도 북한에선 제일 그 적대시하는 게 이제 남한이거든요. 근데 가족 중에 월남. 예. 월남 가족 자가죠. 중에 이게 놀가지라 그래가지고 남조선으로 도망갔으니 네. 그 대우는 그 어떻게 처사해준 처우는 얘기 안 해도 알죠. 예. 정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오랜만에 놀가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놀가지라는 단어를 놀가지가 써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가지라는 게 건너뛰었다 이거죠.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들고 땄다 그러면 놀가지. 그때 예. 당시는 이 집들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 대상인 거예요. 네. 가족 남겨진 가족. 그렇죠. 남겨진 가족. 이제 완전 엄청나게 처벌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다 들고 다 뗐으니까 완전 큰 놀가지 가족이죠. 완전. 놀가지 났으니까 뭐 그 천대와 수모와 그 학대와 감시와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갈비뼈 부러지고 꽁지뼈 부러지고 왔으니까. 그 정도입니까? 보이지도 않니 나이가 31살인데 신발 바람으로 들어와요. 구두 신고 들어와요. 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빼짝 말랐으니까 그냥은 못 누워 있어요. 뼈 네네. 아프니까. 네.
솜 이불을 갖다 이렇게 와, 접혀놓고 누워 있는데 진짜. 아이고. 저희 아버지가 나이 60이 넘었잖아요. 당시 62세였는데 31살짜리가 들어와서 야 새끼야 야 일어나 해가지고 갈비 막 걷어차요. 아유, 피가 어. 거꾸로 솟아오르시겠네. 진짜. 그렇죠. 예, 그 예. 아버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새끼 어디서 사도 쓰냐고 그러면서 죽는 흉내를 내냐. 사도 쓴다라고. 예, 예. 요거. 예. 죽는 죽는 행동을 흉내를 하냐. 낸다. 아. 사도 쓰고 있어. 구두발로 얼굴 톡톡 걷어차면 코피 입술 아유, 다 아유, 아유. 아, 아이고. 기가 막 막히다 그러죠.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어른 놈의 자식이 그런- 진짜 화가 나게 만드네요. 그런 갑자기. 거는 예.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왜 자식을 교육 잘못 시켜서 남손 넘어간 부모를 둔 자식을 둔 부모는 그런 대우 받아도 당연하다 이렇게 완전한 생각해요. 반역자죠. 예. 북한에서 완전한 야, 이게 보통 빨간 딱지 딱 근데 붙죠. 그게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형이 정말 원망스럽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매매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맴매 생각이 나셨을 것 같긴 해요. 예. 음. 근데 그 집으로 찾아온 그 녀석한테도 좀 맴매하고 싶겠네요. 왜냐면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를 맞아요. 우리 그 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런 걸 한 진짜? 번도 못 봤잖아요. 저는 진짜 네.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찰분들은 완전한 신사예요. 그 국민들이 보호를 그렇죠. 하잖아요. 아니 신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근데 건데.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은 약간 네.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그 남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집안을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엄청난 인권을 탄압하고요. 이제처럼 네. 엄청난 그 거꾸로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을 이제 앞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런 수모를 겪으시고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정착을 굉장히 좀 원장님께서 잘하셨잖아요. 한의사까지 또 되시고. 맞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이게 뭔가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세터민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또 멋진 또 직업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처음에 와서 많은 도움 받았죠. 북한에서 왔다는 그 이제 당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 지금도 있죠.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국민 특례처럼 북한 이탈 주민도 특례를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공부하면서 학교 친구들은 가해를 하면서 용돈 버는데 저는 배워도 모자랄 판에 누구 가르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배우시는데. 예. 그럼 공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었는데 그 군대 나가면서 만세 불렀던 게 숙제할 일하고 방학 숙제 과제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만세를 불렀는데 여기 와서 다시 볼펜을 잡으라니까 까마득했죠. 그리고 이제 돈은 돈대로 필요하고 이러니까 아. 교재에 사는데 한 학기 보통 250만 원씩 들어가니까 우와. 한의학과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죠. 예. 그러니까 1년 치면 교재 과목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런 걸 이제 각종 종교 단체에서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도움을 받으면서 6년 과정을 공부했고 그리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 병원 차린 다음에는 다 갚았습니다. 아니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네. 우리 박시연 원장님께서는 이제 한의사를 하기로 이제 딱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둘째 형님한테서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경제적인 금전적인 도움은 하나도 못 받았고 아 왜요? 아니 왜요? 제가 예전에도 네. 돈이 필요해가지고 형한테 찾아서 형 돈 10만 원만 좀 달라 그러니까 저 형이 하는 이야기가 너 나한테 돈 맡겨놓고 있냐고. 어머! 네 돈이 필요하면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다 놓고 나한테 맡겨놓고 그때서 찾아 써라. 아니 근데 한의사시면 좀 거리가 괜찮으시지 않았을까? 와, 그랬죠. 절제하시네. 싶은데, 예. 그랬는데 형이 나도 음. 뭐 너처럼 이렇게 막내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도움 받고 저 공부한 적이 없다. 네가 그런 돈이 필요하거든. 나한테 벌어라. 말고 직접 네가 겠다가 벌어 써라. 이거는 제가 볼 때 묘한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쪽이 약간 자유경제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좀 일깨워 주려고 그러신 건 아닐까요? 경쟁력, 그러니까, 경쟁력. 예, 예. 그거를 이제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게 그래서 그때 아마 돈 10만 원, 20만 원 줬으면은 제가 그 종교단체라든지 각종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술집 사장까지 만나가면서 예. 이런 짓은 아이가 그런 일들을 못 했었겠죠. 네. 이런 짓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 그 박시영 원장님께서 이제 학비를 이렇게 벌기 위해서 대리운전도 하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서 이렇게 그런 오픈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썰 좀 풀어주세요. 그거 이제- 이게 남들이 볼 때 한의사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뭐 수순을 밟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리운전까지 하셔서 학비까지 보셔서 완전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이제 한의사를 하고 있으면 가끔 이제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네. 북한에서도 공부하다가 와서 그게 쭉 한국에서 이어져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된 줄 아는데 네네. 북한에서는 47명 중에 학급이 47명 중에 항상 47등 했어요. 아, 원장님께서요?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졸다가 몇 글자 꾸적꾸적 했는데 46등 하는 바람에 누구 거 컨닝 했냐고 그래가지고
남들은 6시에 다 집에 가는데 11시까지 붙들려 앉아가지고 이런 A4 용지를 4장 동안 피파서 썼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죄송해요. 그 그 정도로 공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 남쪽에 내려오셔서 철드셨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아까 그 대리운전 그거는 네네. 당신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와, 그 진짜 힘든 일인데요. 그게 이제 예. 저거 2001년도니까 내비게이션이 보급되기 없었네요. 전이잖아요. 근데 막 어디를 가자 그러는데 대리라는 거 지역도 모르니까. 근데 모르죠. 길도 모르고. 가다가 그분이 자기 차인데도 불구하고 의자 등받이를 뒤에 앉았다 막 걷어차더니 내려 개땡땡 하더니 막 그러면서 이제 돈도 안 주고 막 가겠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 있던 자리를 차를 갖다 놨어요. 예, 그랬더니 집 멱살 짚고 막 저한테 매매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우픈 사원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못 받으신. 아니 받았죠. 받으셨군요. 다행이네요. 네. 아니 왔다 간 거리는 받아야죠. 아니 제 자리 갖다 놓더라도 받아야죠. 매매하려고 해서 겁나서 주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웃긴다 진짜. 아니 너무 근데 우프다. 그때 내비가 없을 때도 대리운전이 있었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득하네요. 그때 막 택시 업계에서 막 저거는 불법이다 그러면서 막 투쟁하고 난리 났었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의학 공부를 하신 건데 공부에 또 관심이 없으셨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뭔지도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한의학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형이 한의사를 하니까 그 다른 걸 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형네 집에 가게 되면 형이 공부하는 모습, 약초 다루는 모습, 그리고 대학교 놀러 가서 그것도 강의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대학교 갔는데 그 형이 경희대학교 당시 다녔는데 네네. 그 대학교 그 정문에서부터 무슨 여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무슨 여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물때처럼 이렇게 흐르냐 그랬더니 형이 저보고 대학교 가면 저보다 더 수많은 여자들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역시 공부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부한다는 마음보다는 이제 많은 여자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한 달을 버텼는데 공부하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형이 한 달을 버텼는데 이왕이면 한 학기 놀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구나. 한 학기를 놀다 오라고. 네. 그래서 한 학기를 버티다 보니까 6개월 버틴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놀다가 오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1년 다니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니게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 여성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정말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시간도 아깝고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느껴지고 좀 새로운 학문인데라는 걸 느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1년 하고 나서 1년을 딱 하고 나서 이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확 들었어요. 아까 그 약간 저는 이제 한의사 공부가 정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쉽지 않죠. 이거 딱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이 언제 딱 섰어요? 일단 뭐 여자를 만나고 나서죠. 그 여자분이 이쁜 여성 외모가 좀 특출나신 분을 만났고 그 여자분이 오빠 한의사야? 이런 느낌. 이제 한의학과 학생증이라는 걸 보고 이제 뿅 갔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졸업해서 한의사 되게 되면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분께서.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 부모가 또 무지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왜요? 한의사인데? 학생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저보고 돌았대요. 왜요? 남들이 한다고 니도 하는 줄 아냐고. 쓸데 빠진 썩어 빠진 저거만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장가갈 준비해라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옥이 생겨가지고 한의사가 안 될 것이다. 한의사 시험 이게 자격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거기 나오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오기가 생기셔서 이 여성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오기가 생기셔서 한 겁니까? 이 여성과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신 겁니까? 모든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절실했어요. 아주 간절했고. 어머,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도 이제 직업이 개그맨이잖아요. 저도 처음 무대에 섰는데 저는 원래 작가가 꿈이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어떻게 배우분이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대타로 들어갔는데 공연이 끝나고 났는데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대학로 주변에 있는 모 여대생 세 분이 저를 꽃다발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개그맨이 아니 무슨 여기는 공부가 다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구나. 있어야 왜냐면 또 한참 혈기왕성할 때 제가 그때 22살, 23살 때였으니까. 진짜. 그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사람에게 뭔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도 보거든요. 와.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저 박시영 원장님 계기가 있었네요, 완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한의학 공부도 북쪽이랑 남쪽이랑 또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북한에 저희 형이 이제 그 북한에서도 한의대를 다녔으니까 북쪽에서도 다니셨구나. 예. 그 교과서가 북한에는 다 한글로 번역돼 있어요. 네네. 영어도 한글로 번역돼 있고 한자도 한글로 번역돼 있는데 네. 이 한국은 오리지널 한자예요. 아, 그럼 이건 몰랐어요. 오리지널 예. 영어로 가르치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그걸 한자 모르고 영어 모르게 되면 그 무슨 소경일기라 그러나? 아니, 네네. 맞아요. 네. 서경일기. 그러니까 그게 일단 다르고 그리고 그 약초, 약초제 여기는 북한에는 한의사가 되려면 그 3개월씩 4개월씩 산에 가서 약초를 직접 캐다가 그거를 조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제조. 교과서에서만 배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약초를 갖다 놓게 되면 교과서에서 금방 봤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연애를 뭐 책으로 배웠다, 그렇죠. 약간 이런 예, 거랑 같은 예, 느낌이군요. 그렇죠. 실제 예, 해보지 예. 못하고 이제 뭐 아, 그런 저는 느낌이죠. 그거 처음 알았어요. 한의학 교재가 전부 한문으로 한자로 돼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이. 예, 한국이. 북한은 다 한글로 돼 있거든요. 북한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다 번역돼 있고. 그걸 한자로 그럼 다 처음부터 다 공부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대학교 예과 1학년은 모르고 그냥 옆에 친구들은 막 이렇게 메모하고 줄 긋고 그러는데 네. 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친구들은 물어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예과 2학년 올라가서 예과 1학년 꼭 공부했고 본과 1학년 올라가서 예과 2학년 꼭 공부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씩 늦게 공부한 거죠. 네, 그렇게. 근데 그걸 다 공부를 하고 마스터를 하시고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예. 야, 대단하시네요. 그 노력을 얼마나 했을지가 보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네네네. 심지어 침도 정말 잘 나요. 네네. 침도 잘 나고 약도 정말 잘 만들고. 아, 대신에 약값 되게 비싸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네네. 예. 아, 성희 씨 가보셨나 봐요. 아 저는 이제 우리 그 원장님께서 뭐 성인은 뭐 서양인 이런 걸 다 알려주거든요. 오,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은 약을 이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 예. 가서 영양제 먹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영양제를 사 먹고 있어요. 네네. 다 이 모든 게 약을 팔아먹기 위한 맞아요. 큰 그림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아, 저는 이런 거 갑자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토양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일단 예. 목소리가 네네. 토성이잖아요. 예. 금성하고 토성이 섞였잖아요. 오. 네, 근데 성격은 약간 소심한 듯하며 개팍한 데가 있고 다혈질의 점에서 이기주의인 데가 있고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성대가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금성과 토성이 꼈으니까. 너무 그러면 신기하네요. 어떤 게 저 좋아요? 죄송한데 그러면? 무속인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한약에서는 이제 이 형상 의학이라고 그러는데 진료법에는 이 망문문절이라는 네 가지가 있고 이 듣는 문, 둘을 문, 물을 문문 두 개인데 네네. 이 듣고도 그 사람의 성정이 나오고 어디가 약하겠다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왕 왕 김에 여기 대본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냥 한번 우리 홍현희 씨 한번 봐주세요. 홍현이가 누구 갑자기 황현희. 예. 황현희. 남의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까지 바꾸고 족보가 바뀝니다. 너무 죄송해요. 우리 황현희 씨 한번 좀 봐주세요. 왜냐면 또 2020년 경자년에. 아니 방송 중에 홍현이가 뭡니까? 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오늘 제가 우리 박시연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2020년 어디가 그렇게 또 좋은지를 또 이제 뭐 건강. 장외 진료 행위는 불법이니까 네. 이제 성대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형이 양명형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마에 보톡스 맞은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튀어나온 이마라고 그러면 이마예요, 예, 이마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일단 자존심이 강해요. 지고는 못 살고. 강합니다. 예, 강합니다. 다른 거 건드려도 괜찮은데 저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만든 거 같아요. 예, 강한 이건 정도니까. 무당이네. 아니 근데 저도 무당인 줄 알았는데 한의학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천인지라 그러는데 네. 천의 기운이 강하면 약한 거는 콩팥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러더라고요. 예. 오래 누워 있거나 그다음에 뭐 하게 되면 허리 같은 게 많이 아프죠. 저 허리 디스크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뼈가 약해서 아픈 것보다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장외 진료행위는 불법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얼마예요? 비싸요, 비싸. 이 집 비싸요. 예, 예. 아, 너무 좋네요. 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좀 아니 그 한약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르잖아요. 중국하고도 남쪽하고도 다르고 북쪽하고도 남쪽하고 땅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쓰이는 약재도 다 다른가요? 남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렇죠. 이게 네. 그 추운 지방에서의 토양이라든지 네. 그다음 더운 지방 이 아래쪽의 지방에서의 토양이라든지 달라요. 북한은 대부분 이제 그 썩비료라고 썩비래. 부식토 네, 부식토 재질의 흙이고 그 흙 자체가 일단 검해요. 한국은 이제 황토라 그래가지고 그 진흙 위주의 그 땅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자기 지역에서 사는 거에 따라서 한국은 많이 덥고 습하고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초도 약성이 차고 맵고 가볍고 하는 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북한에서 지방 사는 사람들은 산도 묘한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고 날씨도 춥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다니면 얼어 죽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성정이 약간 급한 경향이 있어요. 손이 크더라고요. 네. 저 되게 급해요. 급하지. 네. 양강도니까 네네. 추운 지방에. 그러니까 고산지대 말도 빠르고. 러시아 사람들도 덩치는 큰데 왜 싸움 잘하고 빠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큰 K1 덩치에도. 선수 막 예, 이런 예. 격투기 선수, UFC 선수. 예. 그리고 맞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코 봐봐요. 아프리카 사람들 코는 이렇게 다 들렸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도 콧구멍이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덮으면 날씨 더운데 숨 막혀서 죽어요. 아, 그게 진화론이랑 세상에. 러시아 여자들은 코 성형을 안 했는데도 코가 오똑하죠. 길고 높고 이게 옷도 가잖아요. 예, 예. 왜? 길어야지 찬 공기 숨 쉴 때 이게 그 따뜻해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체 변화도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네네. 약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약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약인데도 지형에 따라서 약이 알아서 다르게 나온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와, 되죠. 신기하다. 약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저는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서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은 약간 한의학 연구 이런 그 개발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엄청나게 큰 그 대박을 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남쪽에서 배운 이 학문과 북쪽에서 학문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좀 발달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시험을 위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이때 7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여기서처럼 보건복지부 장관배 국가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아, 그냥 바로 한의사가 졸업시험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졸업시험만. 네. 근데 한국은 졸업시험 치러서 학사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배 국가시험을 붙어야지 그렇죠. 한의사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와 진짜 힘들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우수를 위한 공부를 가르쳐요. 실용교육이군요. 예. 근데 한국은 대부분 이제 꼭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적이 족보라든지 뭐 이런 게 따로 있다 보니까 넓은 범위를 많이 못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 때는 학교고 졸업해서 많이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그 학문 쪽으로는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원장님이랑 지금 한의학 또 남북한의 또 차이에 대해서 저는 북쪽에도 이렇게 하면 참 제가 무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북쪽에 한의학이 있을 줄을 저는 몰랐어요. 북한에 한의학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그 태양인 이재마 사상 체질을 가른 사람도 한경북도 명천 사람이에요. 이재마.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동의학이라 그러는데 한의학은 북한이나 중국이 월등히 높죠. 그렇군요. 우리가 배우는 한의학도 다 중국 걸로 배워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동의보감하고 동의수세보온이라고 사상체질 2개밖에 없고 나머지겠다 본초강 뭐 항전해경 수업은 다 중국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야, 또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듣네요. 너무 신기해요. 남쪽이랑 북쪽이랑 이런 한의학도 교류가 좀 서로 있어서 서로 좀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좋죠. 네네. 앞으로 원장님 좀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하다 보니까 다 됐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빠져드네요. 재밌죠. 그럼 제가 재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홍윤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빠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릴게요. 원장님 앞으로 좀 목표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향후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실지가 또 저희가 볼 땐 좀 궁금하거든요.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러는데 저는 뭐 어떤 목표를 놓고 뭐 항상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대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의 만족하고. 여유. 예. 저희 멋쟁이시네요. 여유.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자. 네네네. 당시 나중에 이제 목표라 그러면 네. 그래도 뭐 환자들이 안 오면 굶어 죽겠지만 그래도 많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만나간 사람들이 아픔이라는 고통에서 좀 더 덜해지는 곳에 덜해지는 나은 질적인 삶을 사는 게 살았으면 좋겠고 큰 목표는 없어요. 제가 네. 굳이 한 가지 칭찬을 하자면 맥박으로 암도 다 가려봐요. 진짜요? 네, 네. 그럼 빨리 방송 마무리 짓고 알겠습니다. 진맥 한번 맡겨보도록 알겠습니다. 저 원장님이랑 대화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원장님한테 뭔가 인생을 좀 배운 것 같은 느낌. 네네. 예. 그리고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방송 마무리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진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세현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희의 한뼘 뉴스 황현희입니다. 자, 오늘은 귀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 출신 한송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오늘은 또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겁니까? 맨날 구박하더니 오늘은 또 무슨 귀한 분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구박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동안 북한 사정을 잘 몰라서 한송이님을 좀 우습게 봤었는데 그게 뭐 저의 실수고 착각이고 오만이었고 저의 불찰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갑자기요?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드라마 보셨구만요. 예진아 씨랑 현빈동무 나오는 드라마? 제가 그 드라마 보니까 송이 씨 아버지가 양 100마리 키운다는 얘기가 확 스쳐가면서 우리 한송이님이야말로 돈주님의 따님이 아닌가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야 황현희 씨가 사람 좀 벌 줄 아는구나 이렇게 좀 딱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맨날 나만 물정 모른다고 무시만 당하다가 또 이렇게 내 위치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거기 보니까 북한도 돈 많으니까 백화점도 사고 엄청 좋은 차 타고 뭐 유학도 가고 그러던데 한송이님께서도 뭐 그러셨던 건가요? 조용하시라요. 너무 많이 알면 다 집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뼘 뉴스 우리 한송이님께서 피곤하실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 이만 끝내도록 하죠. 이거 뭐참 치사해서 아닙니다. 자, 황현희 한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참 기가 막히네. 2007 부자 프로젝트 부자가 되는 세상 난 한강에 살오리란다 맨 땅에 헤딩을 해도 하루가 간다 부자가 된다 난 한강에 살오리란다 맨밥에 물을 말아도 하루가 간다 부자가 된다 지금 나의 작업실은 주상 옥탑 계단을 오를 때면 나는 목타 녹차 한 잔에 하루를 시작해 벅차오르는 설레임이 가득해 하지만 창문을 열면 60층짜리 아파트가 보여 가끔 세상이 가파르게 보여 숨 가쁘게 살아도 저곳은 왠지 나와는 다른 세상 하지만 언젠간 내 것이 된다 맨 땅에 헤딩하며 살아왔던 내 삶 세상 무서울 건 없어 남은 건 인생의 역전 몇 억 몇 천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겠지 하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대 모두가 구차한 삶은 싫대 그래 나 역시도 보란듯이 살고 싶네 Everybody 하루빨리 맘 편히 살길 바래 저 태양 아래 Everybody 하루빨리 웃으며 살길 바래 한 지붕 아래 난 한강에 살오리란다 맨 땅에 헤딩을 해도 하루가 간다 부자가 된다 난 한강에 살오리란다
꿈은 집을 갖는 것 지금은 한강을 바라보며 사는 것 강가를 보며 가사를 쓰는 것 5년 전 내 꿈은 차를 갖는 것 3년 전 내 꿈은 집을 갖는 것 지금은 한강을 바라보며 사는 것 강가를 보며 가사를 쓰는 것 내 꿈은 커져가 생각이 먼저가 하지만 결국엔 모두 얻어가 여기 세상에 태어나 바닥과 하늘을 다 채워만 나에겐 아직도 채워갈 더 많은 것이 남아 신세 한탄 웃기지 마라 내겐 인생 역전의 안타 나는 내일을 산다 이 뜨거운 사막에 그들을 찾아 Everybody 하루빨리 마음 편히 살길 바래 좋대양 아래 Everybody 하루빨리 웃으며 살길 바래 한 지붕 아래 난 한강에 살오리란다 맨 땅에 헤딩을 해도 하루가 간다 부자가 된다 난 한강에 살오리란다 맨밥에 물을 말아도 하루가 간다 부자가 된다 네, 리쌍의 부자 프로젝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황현희 한뼘 뉴스는요. 최근 화제 드라마 관련된 내용으로 좀 꾸며봤어요. 송희 씨 이 드라마 보셨죠? 아, 그럼요. 또 북한에서 온 한송이가 버는 사랑의 불시착. 저는 진짜 매해마다 빼놓지 않고 보는데 어떻게 좀 공감대가 있습니까? 북한 지금 딱 현실이랑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 정도로 얘기하신 거면 진짜 그 공감대를 자극을 잘했다는 얘기겠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북한을 너무 미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네네. 절대로 보지 말고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드라마라서 탈북민으로서 정말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빈부의 격차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정말 잘 사는 분들은 정말 그게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같다. 현실과 네. 맞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너무 좀 속상하긴 한데 일단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현빈 씨가 네네. 북한 군인으로 나오는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 현빈 씨랑 같이 나오는 그 소대 대원들은 이제 충분히 북한 분들이랑 좀 그 북한 그 군인들이랑 비슷하게 매치를 가는데 네네. 거기에 현빈 씨가 이렇게 그 약간 그 북한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게 그게 너무 불만이에요.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잘생겼다. 네, 그리고 그런 말이죠. 북한 남성분들이 네. 키가 다 163이에요. 아니 그래도 북한에서 뭐 농구 선수 중에 뭐 리명훈 선수는 2m 36 막 이렇잖아요. 옛날 분들 이제 예, 약간 예. 김일성 그 세대 때 조금 좀 밥을 드신 분들이 키가 그 정도로 크고 오히려 예전 분들이 키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 시대 때 고난행군 시기 이제 겪은 이제 한송이 세대. 네네네. 우리 같은 세대는 다 키가 작아요.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네. 북한에서 그 연애를 하는 모습도 그려지잖아요. 네네. 어때요? 이것도 이제 그 한류 드라마 열풍인데 요즘은 평양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맥을 합니다. 연인들이. 그래서 이제 치맥이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맥주집에 가서 놀랍네요. 네네. 예. 맥주를 이제 딱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닭다리 뜯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야, 또 이게 치매까지 전파가 될 정도로면 한류 드라마가 네. 아무래도 천송이 씨 나오는 별그대. 예. 네네. 별그대가 아무래도 좀 들어가서 치맥이 나오지 않았을까? 별그대 난리 났어요. 별그대 이후 이제 태양의 후예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근데 그건 또 한국 군인 이야기잖아요. 북한 그 남자분들이 그 성준기 씨 말을 다 따라하느라고 참고로 저희 그 아는 그 친구 언니 이제 그 오빠가 이제 북한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근데 동생 그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마지막에 성준기 어떻게 됐냐 죽냐 사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북쪽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그래서 갖는군요. 언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는 왜 나 이렇게 잘 있냐고 그런 말 안 하냐라고 했더니 일단 술 내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말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산다라고 했더니 술을 이제 받아 먹었다고. 아니 그러면 이제 곧 네. 사랑의 불시착도 북한 분들이 보겠네요. 완전 열풍이 불죠. 열풍 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북한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그 반응을 제가 이제 궁금하네요. 또 갖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정보가 들어온다면 저희 네네. 한뼘 차이에서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준비한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따뜻한 시간이었기를 기대해보면서요. 끝곡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혼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부드러운 내 모습은 지금은 어디에 가랑비야 내 얼굴을 거세게 때려다오. 슬픈 내 눈물이 감춰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미워하며 돌아선 너를 기다리며 쌓다가 부수고 또 쌓은 너의 손 부서지는 파도가 삼켜버린 그 한마디 정말 너를